경기도가 카이스트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이곳을 병증 환자 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할 방침인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이 투입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해소는 물론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역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과 배충식 카이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단장, 남택진 카이스트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과학기술과 의료 방역 체계가 아주 밀접하게 최첨단으로 결합된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대한민국 능력과 기술 수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같이 힘을 합쳐서 모범적인 의료 방역 체계,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될 팬데믹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병원이 포화 상태가 돼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동형 병실은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이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음압병동이 코로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 14병실, 1병실로 구성해오는 13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운영 총괄을, 카이스트는 병동 구축과 시설 민원 대응을 맡았다.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자가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에서 3일간 단기로 입수하게 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의사 및 간호사 회진 등 대면 진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소치료, 엑스레이 및 혈액검사도 가능하다. 카이스트가 한국형 방역 패키지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은 에어텐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격리 시설이다. 카이스트는 작년 7월 기술 개발 후 그동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건양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음압-격리실로 설치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13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운영 중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의료진과 환자의 생물학적 안정성은 물론 입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기능도 뛰어나다. 또 병동에 설치된 패스박스를 통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물품 전달 등이 가능해 들어갈 때마다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은 신속하게 병상을 마련하고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게와 부피를 70% 이상으로 줄인 상태로 군수품처럼 보관하면 된다. 모듈화한 패키지는 항공 운송도 가능해 병동 전체를 수출하거나 제3세계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한국방역 시스템의 신개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음압병상의 효율화와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누적 2,1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 경기도의 자가치료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곳의 운영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대 기술 기업들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개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공동 주관하는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등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경제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 데이터가 누적되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며 그래서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거대 기술 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 혜택을 기여할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며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경은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30여 분간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남용이 심각한 현재의 인터넷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많은 권한을 얻고 그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솔리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인 솔리드를 개발해 거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구조를 혁신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 방식, 개인과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 솔리드 플랫폼에서는 소수 기업이 개인 정보를 축적,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축적, 소유, 통제 가능해 인터넷 활용에 있어 개인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 버너스리경은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알게 돼 매우 기쁘다. 부정적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 인간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 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카트리나 도우마이데이터 글로벌 이사 겸 미코 대표이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 마이데이터 글로벌 선임 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 정책과장 권원영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 김상용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김효림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 경제 확산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및 권리의 변화, 데이터 주권 시대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데이터 주권 활동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